톡방 제 171화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종당하는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교보 갔을 때 그 자기계발 하여튼 그쪽에 이제 새로운 매대에 있는 책을 제목은 봤었는데 사실 그 지난주까지도 책을 결정을 좀 못해서 원래는 좀 AI 관련된 몇 가지 좀 찜해놓은 게 있었는데 하기엔 또 분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고심하다가 이런 이 정도 되는 책으로 한번 선택해보자라고 선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책이었습니다. 예. 뭐 이 책의 기본 내용은 또 현대인에게 발생하는 좀 딜레마 상황을 이제 뇌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그런 책인데요. 이미 뇌과학 관련된 책들은 이미 많이 출간됐죠. 그리고 우리 소셜스쿨 묵독방에서도 많이 다루긴 했는데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저자이자 또 신경과 전문의가 다룬 책이라서 좀 흥미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네, 이 저자는 김석재 닥터. 예, 신경과 전문의고 뇌과학 연구자고 요 화면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책 소개 홍보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는 내용을 스크린 캡처해 왔는데요. 이분은 이제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인데 그 SCI 논문을 60편 이상 발표한 정말 이제 열심히 하시는 그런 그 의사시더라고요. 의사이자 뇌과학 연구자죠. 근데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책이 총 이제 7개, 총 이제 6개 장이에요. 딜레마를 6개로 나누고 6개 장인데 그 각 장마다 7개의 절로 나눠가지고 표현했는데 두 번째의 절이 바로 철학적인 부분. 네, 만약에 중독이면 그 중독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철학자와 철학 사상가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심리학적인 부분도 다루고 해서 의학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신뢰가 가는 측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심리학과 의학은 좀 받아들이는 뭐 수용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심리학은 뭐 그럴 수 있어야지만 의학 그리고 뇌과학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신빙성을 가지게 된다고 할까요? 신뢰가 더 가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다가 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심리학, 철학 이런 내용들을 융합하니까 좀 더 신뢰가 가는 측면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클릭을 한번 잘못 다시 이어서 할게요. 네. 자, 잠시만요. 예, 클릭 한번 잘못했더니 됐습니다. 자, 이 책을 좀 소개하는 이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대인들에게 무척이나 공감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민거리예요. 그리고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이라는 측면이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좀 복잡하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선 그리고 생각들을 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고요. 그것들을 한 6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나는 의지가 너무 부족해. 이런 것 때문에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저도 좀 물론 그렇기도 한데요. 그래서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해답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해결 방법, 이것들을 제시하는 측면도 좋았습니다. 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별로 7개의 절인데 첫 번째 절은 뭐 문제 제기 그리고 2절은 이제 철학과 사상가가 어떻게 그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는지 3, 4절은 뭐 뇌과학 그리고 심리학 관련된 측면 5절은 이제 훈련법 6절은 실제적으로 이제 해결 사례 약간 뭐 가상의 사례인지 실제 사례인지는 명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실제 사례를 약간 각색해서 넣어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7절에서 정리를 해놓은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아, 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뇌가 잘못한 거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뇌가 문제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어서 되게 희망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총 6장이에요. 그래서 뭐 주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1장은 충동, 그리고 충동 속에서 발생하는 그 후회고요. 키워드는 충동. 그리고 2장은 작심삼일, 그러니까 미루기, 지연하는 거이고요. 3장은 충동 중에서 충동 구매에 대한 거. 4장은 중독, 그리고 5장 사랑, 6장 육아. 이렇게 6개 장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좀 느낀 점들을 좀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목차와 큰 장 기준으로는 다루긴 하지만, 장에 있는, 예전에는 사실은 목차부터 적었거든요. 6개 장을 놓고 각 장마다 1, 2, 3, 4, 5, 6, 7절에서 이제 절을 쭉 리스트업 하는 형태였다면, 음, 만약에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나중에 또 발표 다 하고 나서 어떻게 그 발표를 하게 되는지는 뭐 소개를 좀 뭐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유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전에는 책을 다 읽으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책을 다 읽으면서 책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밑줄,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중요한 것들을 표시를 한 다음에 한 번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쭉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좀 자괴감을 느껴서 AI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책의 목차와, 그리고 뭐 키워드로 정리한 내용을 AI에 넣으면 그 A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슬라이드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도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실제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PDF로 스캔 떠가지고 막 학습시켜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다 보니까 과연 책을 읽는 게 내가 책을 읽는 거냐, AI가 책을 읽는 거냐라는 생각도 한참 좀 들었어요. 물론 책을 읽고 이제 발표할 그 시각적인 효과들을 AI 도움을 받긴 하지만 너무 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음, 고민하다가 좀 그런 방법들로 해와서, 어쨌든 큰 목차는 그대로 가지만 1, 2, 3, 4, 5절 이렇게 딱 가진 않는다는 거,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네. 자, 현대인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딜레마, 이렇게 해서 1, 2, 3장을 다루었는데요. 한번 첫 번째는 이제 알고도 반복하는 후에, 바로 이제 충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좀 표현을 했는데, 뇌 속 배우들의 정교한 연극이라는 좀 표현이 들었어요. 각각 어떤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 호르몬들을 어떤 배역,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구분했는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은 애니메이션, 뭐 인사이드 아웃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정이 어떤 하나의 인물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유미의 세포들, 여기는 또 거기도 이제 어떤 뭐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세포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사람에게 말 걸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배역이 특정 감정이라기보다는 이런 뭐 세포 또는 호르몬을 빗대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충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충동적인 부분인데, 그,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뇌의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 그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뒷 슬라이드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전두엽, 이 역할이 굉장히 뭐 중요한데, 그리고 뭐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뭐 습관, 이렇게 뭐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역할들을 설명을 드리면, 6가지 이제 책에서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뇌과학에 대한 얘기고, 이제 뇌의 특정 부분과 화학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씩 헷갈리기도 하고 읽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이게 뭐였지?' 다시 되돌아보기도 했는데 크게 한 6가지, 일단 1장에서 충동과 관련해서는 한 6가지 정도를 사례, 그 물질 뇌의 구조와 화학 물질의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편도체예요. 편도체는 이제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것, 그리고 어떤 감정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도 심리학인가요? 어디서 편도체를 제거하니까 감정이 사라졌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이 편도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감정을 다루는 이제 부분이 이제 편도체이고, 이 편도체는 나중에 육아할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